자, 2024학년도 대학 신입 학생 입학 전형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3월 31일 날 2024학년도 신입 전형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수시는 5월 달에, 정시는 9월 달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요 2024 학년에 대한 안내는 작년부터 꾸준히 발표가 되어 왔죠. 그래서 뭐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좀 더 자세하게 했는데, 실은 자세히 보면 뭐 그렇게 자세한 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전과 별반 내용은 없는데, 자, 올해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또 각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학생들이 들어가는 지역균형 포함해서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변화보다는 일단 올해 서울대 2024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인원수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미 2022학년도 대비해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줄어서 한 560여 명의 인원을 뽑았다면, 올해는 그 숫자에서 또 무려 86명이나 줄어든 476명이 수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 그 직윤에서 수시가 아니라 직윤에서 그러기 때문에 직윤으로 서울대를 보내는 전국의 수많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상당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전년도에 이어서 전년도부터죠. 2023학년부터 이제 단계형으로 바뀌었던 그 모습이 올해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최저에서 수능에서 과학의 2과목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원래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그 중에 서울대는 11일, 12, 13 되게 일찍 끝나는 학교이고요. 1단계 합격이 11월 24일 날 발표를 하고, 이 3배수 안에 못 들면 안 되는데 3배수 안에 꼭 들어야겠죠. 11월 24일 날 1단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언제 보느냐. 자, 12월 1일 날 본다는 거죠.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만 12월 2일 날 보고, 나머지는 12월 1일 날 봐서 12월 15일 대망의 수시 합격자, 최초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 날 납니다. 등록은 나머지 절차하면 되는 거고요. 실기는 뭐 관련된 학생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정시도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할만한 아이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정시에서 지역균형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일정 봤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대비해서 거의 200명 가까운 숫자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86명이 줄었지만, 그 전년도에 119명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균형의 이 모집 인원, 특히나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인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요 전형에서 서울대를 1명 보내느냐 2명 보내느냐 이럴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뭐 쉽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7명. 그 다음에 역사학부 전년도부터 시행됐던 거 9명 똑같은데, 요 인문대학 쪽은 전년도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대학부터 전년도에는 66명이었는데 지금 53명이에요. 여기서부터 13명이 이제 줍니다. 특히 정치외교학부는 전년도 대비 1명이 줄었지만, 이 경제학부는 무려 8명이나 줄었고요. 나머지는 뭐 한 명씩 이렇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봅니다. 올해 직윤으로 경제학부 쓰는 학교는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 45명이었는데 올해 41명이기 때문에 한 4명 줄어서, 여기도 큰 변화, 뭐 1명 정도 이렇게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호대학도 전년 대비 3명 줄었고, 경영대학은 4명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아직까지 본 것 중에는 경제학부가 가장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대 쪽에 좀 많이 줄었는데, 지금 104명인데요. 전년도에 139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5명이 줄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쪽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특히나 뭐 웬만한 그 10명 이하의 대학들은 한두 명 줄었다고 보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16명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21명 대비해서 5명이 줄였고, 재료공학부도 20명이었는데 15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도 마찬가지로 무려 8명이나 줄었어요. 10단위, 그러니까 두 자리 수다 보니까 많이 뽑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고요.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명인데 6명, 화학생물공학부는 12명 똑같은데 그 전년도에 워낙 많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12명, 전년 대비는 똑같지만 그 전년도에 너무 많이 줄었다. 건축학부는 11명인데 8명이니까 3명 줄었고, 뭐 산업공학과 이런 데는 한두 명씩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도 9명인데 전년도에 11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10명 이하로 뽑으면 뭐 두세 명, 서너 명 줄었다 그러면 우리 또 두 자릿수는 대학 많이 뽑는다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전년도 대비해서 대여섯 명이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생명과학대학도 전년도에 64명인데 49명이니까 여기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자리는 한 두세 명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과들, 그 다음에 이 사범에서도 사범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네요. 사범 한 3명 줄었는데 아무튼 공대 쪽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과학대학에서도 전년도에 27명이었는데 24명이니까 한 3명쯤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약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3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예과도 3명 늘었네요. 여기서 놓고 보면 사회과학 쪽에 경제학과,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 상당히 숫자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롭게 짜잔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수시 요강이나 또한 이렇게 입시 안내 책자에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학교에 2명 추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 3배수 뽑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있다. 최저는 세계합 7이다. 전년도 똑같죠. 그리고 탐구는 2개 평균이다. 이게 전년도 똑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 그 내용을 보면 학업 능력, 서울대 뭐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니까, 근데 다만 보여주는 내신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주도적인 학업 태도, 그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우리가 뭐 서울대는 뭐 전공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그죠? 우리가 말했던 주구장창 전공 관련된 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학종의 너무 기본인 지적 호기심, 그죠?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주어진 여건에 보인 교과학습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그랬는데,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두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부터 2년 전부터 얘기했던 핵심 군장 과목과 군장 과목이라는 개념, 그래서 각 모집 단위 대비해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과연 제대로 듣고 왔는지에 대한 평가, 뭐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야 되는 걸 못 들었는데 소리가 있습니까? 뭐 평가를 해봐야 되는, 평가라는 서울대도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개설이 안 돼서 못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면접은 이렇게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지역균형은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서류 확인 면접이고 한 명 대상으로 10분 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상황 제시문, 흔히 말하는 MMI 면접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종의 또 다른 전형,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고에서 붙기가 쉽지 않은 전형이죠. 뭐 저희 학교에서 일반 전형을 붙여지기 거의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맨 뒤에 보면 우리 이런 거 이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 자, 수시 모집에서 직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어떤 과목을 수능에 응시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1번 유형에 해당하는 문과 계열이죠. 주로 여기는 무조건 제2외국어 한문까지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아까 했던 그 수능 최저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험은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미적 기하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문과 학생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탐구는 사탐 과탐 중에 선택하면 된다. 요 1번 유형에 해당하는. 2번 유형 2-1과 2-2가 있는데 이건 뭐 딴 거보다는 수학은 무조건 미적 기하이고요. 과학은 자, 요 2-1 자연과학과 일부 공대, 그다음에 농대, 그다음에 사범대학에 해당하는 요과들은 과학이 1+1, 1+2, 2+2 이렇게 세개 조합이 가능한데 요 2-1에 해당하는 요 모집 단위의
그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리학 2, 화학 1, 2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소한 거 좀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로 가려면 물리학이나 화학 중에 하나 반드시. 그러니까 지구과학 1,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합은. 또 이다시 대부분 공대가 많은데 공대 하면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제약사항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건 1+1도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 1+1, 2+2만 가능했죠. 전년까지는. 근데 그 1, 2 조합이 서로 다른 분야를 응시해야 된다는 건 전년도인데, 이 1+1 위에서도 1+1 이 조합이 올해부터는 가능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체능은 또 관련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은 이거는 뭐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대부분 학교가 요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을 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 갈 자원이 요게 안 맞춰져서 못 가면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흔히 말해서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느냐, 전공 관련된 부분을 공부해 왔느냐, 이거는 2년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을 했었어야 됩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학과 학부에서 공부하기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러니까 꼭 듣고 오란 얘기고, 권장 과목은 말 그대로 권장하는 과목인데, 예전에 봤지만 인문대학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고, 사회과학에서 이 경제학부만 미적과 확통을 듣고 오면 좋다. 근데 우리 인문 쪽은 확통은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많이 세팅했을 텐데, 우리 인문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 잘못하면 이거 하다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듣고 오면 유리하다. 대신에 이제 자연과학대학하고 이제 공대 쪽은 특히나 이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수학 과목하고 과학의 어떤 특정한 과목들을 듣고 오면 좋다라고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생명과학부에 올 거면 생명과학 2는 또 미적분은 반드시 듣고 오면 좋고, 좋은 개념을 떠나서 안 들으면 손을 좀 줄 거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생명과학 2까지 있는데 화학 2까지 하면 더 좋다. 그죠? 수학도 미적분만 하지 말고 기하까지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다 오픈됐던 내용들인데 아마 그 현장에서 어떤 혼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발표했던 것 같고요. 더 정확한 자료는 5월 달에 수시 모집 요강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제가 보기에 올해 서울대의 지균의 핵심은 모집 단위별 인원수가 얼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남의 학교 신경 써줄, 또 남의 학교 걱정해줄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대를 1명 또는 2명 보내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과를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그 다음에 정교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서울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단순하게 서울대만 놓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머지 대학들이 시행 계획과 그 다음에 5월에 나올 입시 요강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잘 살펴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대학교 2024 입시 관련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